최씨 가족이 남기고 간 쓰레기통에 있는 흔적에는 한국식 김치통, 한국에서 온 쌀포대, 그러면 또 사막 생각만 난다는 이씨. 현지인들이 버섯과 닭이라고 부르는 바다 암초입니다. 채널A 뉴스 조동주입니다. 아니, 미국 간 사람도 있고 중국 간 사람도 있잖아요. 왜 하필? 하필이면? 미국, 중국까지 좋은 데는 다 선배들이 갑니다. 좋은 데는 다 선배들이 갑니다. 힘들 때는 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패기 있게 가야죠. 그렇죠. 어쩌다가 카타르에 있는 북한 노동자 취재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 부임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에? 예. 알아보니까 이제 그 15명은 카이로 주재 이제 북한 대사관에 있는 주재관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그 대사관 건물에 다 한 군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식료품을 사러 나오거나 이럴 때 이제 한국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존재가 알려지게 된 건데, 아, 그럼 이집트에도 북한 사람이 살면 다른 중동 지역에는 어디에 살까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쿠웨이트, 카타르 이제 이런 건설 수요가 많은 곳들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분들이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이제 한번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2026년 월드컵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에 이제 그 북한 노동자가 가게 된 이유도 이제 카타르가 이제 건설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사상 최초로 겨울에 월드컵을 합니다. 중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30, 40도, 이제 많으면 5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카타르는 이제 날씨가 한 40, 50도 정도 되는데 이제 습기까지 많다 보니까 정말 후덥지근하고 여름에는 도저히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선선한 겨울에 게임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이 굉장히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특히 노동자들은 거의 막 24시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낮에 막 일하던 노동자들이 뭐 더위에 열사병 등에 걸려서 뭐 수백 명씩 연간 죽어나가는 이런 곳입니다. 그 정도구나. 여러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럼 북한 분들은 주로 카타르에서 어떤 작업이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었던 2016년 때는 북한 노동자 수가 한 2,600명 정도 됐었습니다. 맞네. 한 95%가 이제 건설 노동자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노동자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 눈치를 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나 인도 이런 국가들은 정말 대규모 뭐 예를 들면 카타르 경기장 건설, 축구 경기장 건설 이런 데 투입이 되는데 이제 북한 노동자들은 뭐 이제 뭐 한 9층, 10층에서 20층 정도 되는 빌딩 단층 주로 이런 쪽들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니 예전에 우리나라 그 중동붐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거기 수주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에서 수주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구도입니다. 이제 그래요? 북한에 있는 형식상으로는 북한에 있는 건설사가 이제 카타르에 있는 그 공사 현장과 계약을 맺고 북한의 인력들을 보내주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 건설사라는 곳이 사실상 이제 북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사라는 틀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북한 당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돈은 1년에 어느 정도 번다고 들었어요? 북한. 이게 그 편차가 정말 심해요. 이게 북한 노동자는 월급을 그 12시간 일한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정률에 따라서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와. 그래서 이제 빨리 지으면 더 많이 주고 조금 지으면 조금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봤었던 분은 뭐 월급을 한 $300 정도 받는 분을 받고 이제 뭐 한 $900 정도 계약서에 써 있는 분도 보고 했었는데 물론 이건 이제 본인이 받는 금이 아니라 이제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통 1인당 수령하는 금액은 한 $100에서 $150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엄청 깎아버리네. 얼마나 힘들게 많이 일하겠어. 떼가네. 외국인 근로자였잖아요, 류희진 씨도. 네. 그때 북한에서도 월급이 나왔던 거예요? 저희도 건설 노동자들도 있고 식당 종업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정해진 돈은 1,000유로였어요. 국가에서 1,000유로 미만은 절대로 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받는 거 사인 다예요, 서류에. 그래서 저도 유이진하고 받는다고 1,000유로 매달 사인을 했거든요. 그렇지. 하지만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200유로 주고 싶으면 주고 100유로 주고 싶으면 자기네 마음인 거예요. 맞아.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유럽에 있던 노동자들은 120유로였거든요, 매달. 거기서 20유로는 또 10% 떼요. 100유로씩 주고
뭐 당에 무슨 명절 때마다 뭘 하다 보면 한 8, 90유로? 저도 1년에 4번 받았나? 4번 받았는데 200유로 한 번 받고 100유로 3번 받았어요. 4번 받았어요. 1년 조금 받았어요. 1년에. 1년에 70만 원 받은 거예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러면서? 7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내가? 와. 중동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굉장한 부국이죠. 예. 물가도 뭐 GDP가 뭐 6만 달러, 8만 달러 이렇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물가도 비쌀 거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달러, 150달러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죠. 이제 카타르가 이제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는 물가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삐에로가 있는 햄버거 집에 가서 이제 세트를 하나 시켜봤는데 하나에 한 1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 정말 비싸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물가. 그래서 이제 사실 100달러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식사도 이제 주 6일을 일하는데 식사할 때마다 이제 뭐 밥이랑 뭐 오이소박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치킨집 뭐 프랜차이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카타르에 굉장히 크게 큰 그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쓰레기장이 이만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먹다 버린 닭뼈들을 이렇게 버리는 이제 그런 쓰레기통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 4시 뭐 5시 이쯤 되면 북한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닭뼈를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고아서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영양 보충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빵집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유통기한이 지난 빵도 이제 새벽에 가서 주워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니까 이제 카타르 정부도 굉장히 위생에 철저한 당국인데 버리는 걸 북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아예 막 그 음식물 쓰레기 위에 이제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못 가져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소동들이 계속 잇따라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먹을 게 그렇게 열악했으면 이 잠자리는 또 오죽했겠어요? 그 숙소는 가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북한 사람들이 사는 이제 숙소가 이제 뭐 셰일리아라는 지역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숙소가 있는데 그곳은 진짜 그냥 콘크리트 건물만 있고 아무것도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밖에 발전기가 건물마다 이렇게 앞에 서 있고 원래 2층 침대 2개를 써서 4명이 써야 되는 방이면 2층 침대를 4개를 놔서 8명이 쓰고 안에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건물마다 빨래가 걸려 있습니다. 빨래를 넣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분진도 많고 모래바람도 많아가지고 사실 밖에서 빨래 말리면은 이제 옷이 되게 흙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빨래를 다 널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님, 그렇게 더운 데서 일을 하면서 예. 의식주가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러게. 그분들이? 제가 건설 현장에 한 3일 동안 이제 매일 가서 봤거든요. 그래도 한 7, 8시간씩은 쭉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도망치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뭐 중동에서 도망쳐서 북한으로 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도망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동은 정말 외진 곳이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현지에서 파악한 바로는 뭐 고층 빌딩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이제 날 뜨거운 여름에 공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견디고 그냥 투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어떤 북한 노동자는 이제 너무 일이 힘드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16cm 정도 되는 숟가락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숟가락을 삼켜서 죽으려고 삼켰는데 이게 조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북한 당국이 병원으로 가서 이제 수술로 숟가락을 꺼내고 치료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가면 참 북한에서 그치, 반역자, 고생을 정말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한 데 끌려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럴 정도로 되게 힘들구나. 이게 보통 보니까 도주하는 사람들은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분들이 밤에 집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가는데 그 사이에 뭐 그냥 사실 나가서 도망가면 뭐 도망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이제 뭐 전문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이 도하라는 도시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한 3일에서 아무리 늦어도 7일이면 찾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찾는지 보니까 이제 현상수배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들을 쫙 뿌립니다. 이제 사진이랑 이름, 나이, 뭐 이제 어떻게 왔고 뭐 이런 프로필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찾으면 일로 연락 달라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좀 금지돼 있잖아요. 금지돼 있죠. 예. 그런데 그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북한 네네네네. 그 근로자들을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능했나요? 아, 저도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카타르에 오긴 왔는데 북한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제 이런 단계로 시작을 한 거라 이제 뭐 일단 공사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야 됐으니까 거기부터 찾고 일단 북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구나 확인을 한 다음부터는 정문 앞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침부터 그냥 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혹시나 이제 한두 명이 뭐 이제 담배 피우러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붙들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안녕하세요. 저 이제 남조선에서 온 대학생인데 이제 북조선에서 오셨죠? 하면서 말을 걸면 처음에는 그 사람도 남조선에서 왔다 그러니까 약간 뭐 하고 당황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들도 어쨌든 남조선 사람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인지 이제 같이 뭐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대응할 줄 이렇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는 중동에는 쿠웨이트에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 쿠웨이트 대사관이 그때 당시가 서방 언론에서 그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쓸 때였어요. 그래서 북한의 쿠웨이트 대사관을 통해서 내린 지시가 남조선 사람이 만약에 공사 현장에 접근해서 뭐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면 이제 단숨에 카메라를 부수고 제압해라 뭐 이런 취지의 공문을 이제 그 중동 오만, 카타르, 뭐 쿠웨이트 이런 데 뿌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보를 알고 갔던 거라 저는 혼자고 안에는 수십 명의 북한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엮이면 끌려들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무섭게 다가갔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근데 키는 한 150대였고 굉장히 빼빼 말랐고 저보다 몸무게가 한 2분의 1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르지는 않은 분이네요. 그냥 5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딱 왔는데 한 저녁 7시쯤이라 이제 어둠이 깔린 상태여서 라이트를 켜고 야간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공사장 뒤쪽에 이제 어색한 곳을 가는데 그때 좀 떨리더라고요. 여기 사실 담궈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깔아가도 되는 건가? 불안하다 해서 이제 갔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래서 되게 얘기를 잘해주려는 태도를 취해줘가지고 먼저 담배를 권하니까 이제 조금 망설이더니 받더라고요. 한 대가 다 탈 때까지가 얘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한 대를 태울 때까지 어쨌든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저는 남조선에서 온 대학생인데 뭐 북조선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근데 뭔 얘기했어요? 뭐 되게 진짜 친구 같은 얘기였어요. 저랑 한 2살 차이 나는 동생이었는데 이제 뭐 북한에 애가 있고 부인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 온 지 뭐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다고 했었고 제일 얘기했던 건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음 왔을 때는 침대에 누워서 눈만 감으면 이제 북한에 있는 와이프와 애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살아야 되니까 뭐 계속 일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결혼했냐고도 물어보고 저한테 저는 참고로 전 안 했습니다. 예. 했냐고도 물어보고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결혼 안 해서 부럽다 뭐 이제 이런 농담도 하고 진짜 굉장히 되게 남한에 있는 또 또래랑 비슷한 느낌의 대화를 했습니다. 예. 이야.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파견했으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 관리자들 생활은 혹시 어떤지 아세요? 저는 그게 참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래요? 이게 보통 당 그리고 보위부, 그다음에 건설사 사장 이렇게 3명이 이제 핵심 간부거든요. 이 3명이 2,60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일례로 이제 본 게 한인 식당에 갔었는데 간부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 명이 생일이어서 이제 이 둘이 생일 파티를 하러 이제 와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한 5인분 때리고 이제 소맥에다가 뭐 이제 푸짐하게 이제 먹고 가서 한 2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한 끼를 20만 원 먹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만 원이면 사실 그 노동자들의 1년 월급, 한 달 월급을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에 있는 이제 술이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만 파는데 거기 가서 이제 위스키를 먹으려면 수십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자주 먹으러 오는 북한이 간부들을 목격했다는 한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누구는 막 뭐 죽으라고 그냥 닭 쓰레기를 주워다 죽을 끓여 먹는데 누구는 이제 나이트클럽 가서 위스키를 먹고 뭐 이제 이러니까 정말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건설사 사장 같은 경우도 진짜 제가 듣기로는 3년 바싹 뛰면 한 100만 달러 정도를 이제 긁어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북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얘기였죠. 간부와 노동자의 세계가 북한의 세계지.